안녕하세요. 최현기입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중기학술대회 이렇게 발표 기회를 가져서 참 기쁩니다. 저는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북한 연구를 하거나 남북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북한과학기술 네트워크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내용은 북한이 코로나19, 코비드19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보건 의료가 어떤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매체, 미디어는 북한 정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북한이 아시다시피 대체로 폐쇄적인 국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기적으로 이런 대외적인 매체를 밖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체는 여러 개가 있지만 4개 정도가 있는데요. 통신사에 해당하는 조선중앙통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과 별도로 내각의 기관지로 민주조선이 있고, 방송, TV 방송에 해당하는 조선중앙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들을 보는 것은 북한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북한의 매체는 언론 매체의 특성이 정보 전달과 비판인데 거기보다는 당이나 정권의 선동 수단이라는 점이 우리가 문제점으로 봐야 될 사안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뉴스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를 통한 북한의 코비드-19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신문 3월 9일자 신문 한 면을 해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대응을 보여주는 건데요.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당의 의도대로 선제적이며 봉쇄적인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소위 인민보호의 중대한 국가적 사업이다. 예견성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위생선정과 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격리 해제 규정대로 엄격히 해야 된다 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서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첫 소식을 전한 것은 노동신문 1월 22일자입니다.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히 전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월 22일자인데요. 1월 23일이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고요. 그건 1월 19일입니다. 우한 봉쇄는 그 다음날 1월 23일이었죠. 그리고 첫 발병이 중국에서 12월에 전해인 지난해 12월이었다는 걸 보면 그렇게 빠른 보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한 폐렴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중국은 타이틀마저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해서 첫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통 신문의 기사는 예전에 달리 북한이 코비드-19을 전하면서 국내 소식과 해외 소식을 구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은 대체로 사면, 노동신문이 보통 6면까지 나오는데요. 사면 하단에 또는 6면의 해외 소식을 위에 게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위에 타이틀을 두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부의 대응이나 활동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해외 소식은 주로 6면 하단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계속 확대, 그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란 타이틀을 두고 중국, 미국, 유럽, 아시아 그리고 남조선이라고 표현한 한국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코로나 관련 상식 등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일 이후 특집형 이런 형의 특집형 기사를 거의 매일 빠진 날은 며칠 있습니다만 거의 매일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식을 전하는 노동신문의 기사 사례를 한번 보면요.
6월 12일자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같은 타이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조선이라고 하면서 남쪽의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남의 CBS 방송의 대구 경북 지역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게 6월 20일자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31번 환자에 대한 얘기인데 북한도 31번 환자에 의해서 경로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소식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된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라는 것을 통해서 해외 연구 동향이나 어떤 대처 동향까지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소식을 전하는 기본 방침인데요. 코비드-19 명칭에 대해서도 북한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우리의 신종과 달리 북한은 신형인데요. 중국과 일본도 한번 찾아봤더니 신형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라면은 독일식 발음에 가까운 비루스를 쓰고 있고요. 근데 내용에 2월 12일자 노동신문에 보면은 이전에 사람에게 확인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형이라고 해야 될 텐데 변종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런 표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 우리가 보통 WHO라고 하는데 우리 신문은 보통 그런 영문의 이니셜을 쓰는데 북한은 영문의 이니셜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명칭이 있기 때문에 표현했지만 대체로 다른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CNC 같은 용어들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썼다는 길을 2월 13일 날 전하고 있는데 WHO 2월 11일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하단에 보면은 종전에 우한 폐렴이다라는 용어와 구별해서 코비드-19이 제대로 된 명명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비드-19 방역 관련 소식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대체로 내용이 보면은 최근 어느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외에서 전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특징은 세계 어느 한 나라라고 하는 경우에 중국이나 러시아인 경우에는 대체로 밝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위 민주진영, 자유진영에 해당하는 나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나라라고 구체적인 나라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통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약이 돼서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대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미리 막자라는 이런 강연, 이런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방역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모토는 철저히 막자라는 겁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철저히 막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지난 1월 30일에 위생방역체제를 국가 비상방역체제로 전환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는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그의 통일 지도하에 있고 또한 중앙비상방역지휘본부도 있지만 시, 도, 시, 군에도 지휘본부를 두서 운영한다는 것과 보건성이 중심이 돼서 보건성 산하의 중앙위생방역소 그리고 위생검열원 기관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입 검사 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품질감독위원회도 방역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한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본적으로 보건부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건부분에서 보건성 그리고 각급성 그다음에 위생방역부분 그다음에 북한이 호우 담당 의사제를 호우 담당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체하기 위한 약물 생산 단위의 역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는 데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병의 정상과 위험성, 예방 대책도 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어디 출발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신문에 조금 보시면은 김일성 동지라고 나와 있고 질병 예방 사업을 대중화하는 것이 질병에 미리 막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라고 해서 소위 북한의 지도자가 얘기한 걸 먼저 내세우고 신문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수석이 어떻게 했냐는 게 한때 논란이 됐지만 북한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얼마간 잠적했을 적에 코로나를 피해서 어디 갔다 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죠. 지도자로서 어떤 활동들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병 막기 위한 사업을 강도 있게 높이 전개해야 된다라고 2월 1일자 신문을 전하면서 2월 2일자부터는 계속 앞에 말씀드린 국내 소식, 해외 소식을 계속 같은 패턴을 가지고 시리즈 형태로 전하고 있는데요. 사설의 내용을 몇 가지 보면요. 이런 방역 활동은 인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국가를 지키는 국가의 최우선 중대 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혁명을 보유하고 인민의 생명 안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빛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상이라는 건 보통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인데 소위 북한의 이미지를 빛내기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엔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고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형 코로나 감염을 막는 제일 좋은 방도는 우리나라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문은 2월 1일자인데 1월 말에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받침하에서 소위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과연 코비드-19의 청정국인가? 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궁금사항일 겁니다. 신문 기사의 타이틀대로 당의 의도대로 선제적이고 봉쇄적인 대책을 철저히 해서 절대로 침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 기사에도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2월 3일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신문은 청정국인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단, 격리, 격폐 어떤 적절 시기에 했기 때문에 그랬다. 두 번째는 전 사회적인 행동 일치를 통해서 동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어쩌면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이미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 진단 장비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은 기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PCR 장비, 이런 장비들이 기술종합대학의 전자기계 연구실에서 정상 가동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3월 9일자 기사를 보면요.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강원도에 1000명이 넘고요. 자강도에 2600여 명, 그들이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신학기 개학을 4월에서 6월로 늦췄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미뤘을까요? 이런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서 북한이 과연 청정국인가를 데이터를 밝히지 않는 북한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북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신문을 지속적으로 봤을 적에 이만큼 지속적으로 해온 활동이 없다라고 할 정도이고 앞서 말씀드린 북한 매체 해외 소식을 전하는 경우에는 해외 소식을 이만큼 열심히 전한 적이 있나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건성의 담당자들은 회의를 하고 그리고 위생 선전 사업을 하고 방역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매체를 통한 다양한 방역 활동이죠. 그다음에 북한의 의료진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면요. 평양의학대학, 기술종합대학에 합쳤다 나왔다 하는 최근에 일이 있었는데요. 북한의 최고의 의학대학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는 김한유 병원, 제1교포가 설립한 병원으로서 북한의 대표적인 병원입니다. 이들 병원에서는 위생 선전 활동과 건병 검진 그리고 입퇴원 정의 절차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산하의 위생 방역소에서는 전국적인 검체 운송 시스템을 구축 운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료진의 활동을 봤을 적에 북한이 종전의 메르스나 이런 어떤 질환에 비해서 대처하는 태도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강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떤 방역을 활동을 했냐라고 했을 적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면서 특이했던 점이 수질 검사였습니다. 하천 호수 수원지의 수질 분석을 긴급하게 착수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전문의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수질과 이 코로나19에 대한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질이 평양을 관통한 대동강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방역의 이유도 있지만 북한이 매년 3, 4월은 봄철 위생월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위생월간의 연장선의 사업에서 전염 예방 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소위 원격 의료가 소위 코비드-19의 대응 수단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원격 의료를 먼거리 의료봉사라고 하는데요. 현재 먼거리 의료봉사는 앞서 말씀드린 김한유 병원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요. 2009년 정도에 착수했던 걸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신망을 이용해서 먼거리로 시작했는데 중앙과 지방의 병원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래서 효과성에 대한 어떤 선전 자료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원격 의료를 하느냐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도농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한다는 거,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북한이 소위 정보기술, ICT 기술이 상대적으로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부분에 소위 정보화 진흥화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보화 모범 단위, 소위 정보를 잘 하고 있는 기관들을 북한이 매년 선정을 하는데 유경치과병원이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데이터를 보니까 평성의과대학에서도 수술 화상 원격 교육실을 만들어 둔 걸로 봤을 때 이런 활동들을 북한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북한의 보건제도 개선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결과적으로 보면요.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북한이 내세운 3대 보건체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유명무실화된 의료체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보건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국가 정책이다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도 이런 강조점을 계속 내세웠고요. 여기 보면은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扬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위에 보면은 보건일군이 어떤 헌신적인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걸립니다. 북한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보건세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열악한 어떤 환경에서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 병원 건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와중에 평양에 평양종합대학 병원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나서서 평양에 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보건의료시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평양에는 문수지구에 이런 병원촌이 있습니다. 육경항과 종합병원도 그리고 옥류아동병원도 그다음에 평양 구강병원, 치과병원도 그리고 평양 산원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이 새롭게 개건하고 설립된 것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6년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김정은 체제는 의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남측에서 지원해서 병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중단 상태에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애민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애민 정책은
병원 건설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보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병원 건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병원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게 많은 의료시설과 다른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병원은 의료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적 요소가 많은 그런 겁니다. 지속 축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가능한 거죠. 이게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외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어쩌면 고민스러운 모습이 이런 곳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 남북협력은 영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현황을 제대로 알고 의료 지원이 된다면은 그리고 협력이 된다면은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의료인이 아닌 과학기술 정보 전문가로서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 제가 의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전달되지 못했다면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북한과 협력하는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노동신문을 통해 살펴본 북한 코비드-19 감염병과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